자, 이 정말 이 홍역을 겪었던 이 환국정쟁.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탕평정치가 따당 하고 시작이 됩니다. 자, 영조의 탕평정책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방법 살펴볼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 탕평을 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 문화면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 탕평정치의 어떤 그 방법 중에서, 이 영조는 일단, 너희들, 똑바로 들어. 이제부터는 파 나누지 마. 당 나누지 마. 다 하나야, 하나. 라고 하면서 딱 그 비서까지 세워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에다가 비서까지 세웁니다. 그 비석이 바로 탕평비라는 거예요. 탕평비. 탕평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탕평의 어떤 그 방법은 뭐였냐면요. 이걸 완론탕평이라고 그래요. 완론탕평. 완론탕평. 이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붕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붕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골고루 섞어가지고 정치를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겠습니다. 붕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정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정조 같은 경우는 어떤 탕평을 주로 했냐면 정조는 준론탕평이라는 걸 합니다. 준론탕평. 이 준론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중재 역할을 해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인정해요. 여기는 붕당을 인정합니다. 붕당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럼 너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니랑 얘기 들어볼게. 들어봐요. 들어보고 너가 맞아. 라고 왕이 심판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붕당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책임 정치. 그러자면 바로 그냥 정의와 지적들이 나오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조와 정조 좀 따로따로 나눠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영조는요, 기본적으로 이 산림, 아까 송시열 같은 인물 있잖아요. 산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산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그렇겠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와봐. 이러니까, 뭐, 산림 인정하겠습니까? 이 산림이란 그 유학 계열의 그 당 계열의 어르신인데, 이미 그 어르신의 할아버지야, 영조는. 그러니까 이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 서원. 옛날에 서원은 인재 양성에 굉장히 중요한 도량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 오히려 역기능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들 있습니다. 이 서원 정리 같은 경우 여러분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만나시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조 전랑 있죠. 이조 전랑 때문에 왜 붕당도 나뉘고 서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전랑의 권한을 힘을 빼요.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 경국대전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속대전을 단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경제에서는 여러분들 이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균역법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포를 내면 군대를 안 가요. 1년에 2필 정도. 근데 이 균역법은 뭐냐면 1년에 2필이 아니라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하는 거예요. 와우. 1년에 한 필. 50%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면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에서 뭐가 있냐면요. 이때 여러분들 이 영조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때 그 청계천. 네, 지금 서울에 여러분 청계천 있잖아요. 이 청계천 준설 작업을 영조가 합니다. 청계천 가시면 여러분 영조 떠올리셔야 돼요. 그 청계천 물길 뭐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정리했던 왕이 영조입니다. 영조. 그 다음에 신문고.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신문고. 왜냐면 이 신문고는 여러분들 왜 태종 때부터, 태종 이방원 때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태종 이방원 때부터. 이제 이거 유명무실했던 걸 다시 복원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형수. 사람을 죽이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 마라. 삼심제.
3번은 보자. 3번은. 한 번 보고 사형, 또 한 번 보고 사형, 또 한 번 보자. 예,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보자라는 사형 3심제를 또 시행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죠. 문화적인 면에서는요. 국가적 사업으로 백과사전 작업을 단행합니다. 이게 바로 동국이 이제 우리나라예요. 예, 문헌비고. 와우. 이 동국 문헌비고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국가적 작업이라서 이게 정조 때까지, 네, 정조 때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작업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할아버지는 진짜 이렇게 아주 뭐 엄청나게 정치를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손자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따라와요. 워낙 정조 똑똑해가지고 잘 따라옵니다. 자, 근데 어쨌건 이 정조는 이 노론과의 어떤 그 대립구도. 정조는 왕위에 올라올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올라오거든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거는 거의 선전포고야. 예, 노론할 때 너희들 우리 아버지 죽인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 아버지 아들이 나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위식에 올라왔던 인물이 바로 정조예요. 자, 이 정조는요.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조가 제일 썼던 말이 뭐라고 제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예 신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자기가 가르쳐요. 거꾸로야. 원래는 경연을 통해가지고 홍문관 경연을 통해가지고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정조 때 오면은 거꾸로예요. 왕이 신하들을 앉혀놓고 가르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야 진짜 대박이야. 정말 특이한 왕이 등장한 거예요. 이걸 바로 초계문신제라는 겁니다. 초대 데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계몽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신하들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똑똑하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장각 초계문신제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군사력. 그래서 장용령이라는 군사력을 또 확보하는 모습들, 그리고 할아버지에 이어서 또 법전을 또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전은 키워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성종 때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나중에 흥선대원 대전 회통까지 이 네 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정치면에서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볼게요. 경제에서 뭐 정조하면 역시 뭐니 해도 신해 통공이죠. 신해년에 모두 통하게 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시전 상인들의 특권이 있었어요. 예, 시전 상인들의 특권. 시전 상인들 종로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전권, 즉 독점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그 가게 앞에서 리어카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거 몽두를 패가지고 막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한다는 얘기예요. 난전, 어지럽게 이렇게 가게를 펼쳐놓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조선 후기에. 그런데 이걸 정조가 없앱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뭐냐면 특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해년에 통공, 누구에게나 다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신해년 통공을 밝히고 있는 모습들. 정조가 추구했던 사회는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이걸 지금 정조가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 지방에서 말이죠. 지방 그 살인들이 여러분 서원, 향약, 또 유향소 이런 걸 갖고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서원은 정리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면에서는요. 이 손조가 또 이 향약이 있죠. 향약. 이게 사실은 이 살인들이 농민들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권한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데 이 향약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수령이 컨트롤하도록 합니다. 수령이. 사림이 아니라 그 지역사. 수령은 여러분 왕이 파견한 자신의 오른팔이에요. 그 수령이 향약을 컨트롤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어떤 그 통제까지도
이 정조가 지금 하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동국 문헌피고 쭉 나오는 거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동문휘고라는 게 있어요. 동문휘고. 동문휘고. 요거는 이제 그 대외 관계, 대외 관계를 또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 동문휘고라고 하면 요거는 대외 관계. 대외 관계를 정리해 놓은 그런 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파트에서 이 정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자신의 아버지의 어떤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그 꿈을 또 펼쳐내는 어떤 그런 도시, 바로 수원 화성. 이 수원 화성은 제가 문화파트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수원 화성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정조, 영조 이 시대에 정말 그 환국으로 정말 좀 많이 어려웠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는, 다시 한번 중흥기를 되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자, 1800년에 이 정조가 죽습니다. 죽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세도정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도정치란 이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어떤 이 소수 가문이라 하면 바로 안동 김씨와 그다음에 풍양조 씨,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권력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비변사. 임진왜란 이후에 그 권력이 비례되잖아요. 그 비변사를 장악하고, 그리고 오군영, 군사력, 오군영을 장악하면서 얘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그 부작용들이 발생하냐면 바로 이 매관매직. 관직을 돈을 주고 파는 거야. 이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 관직을 돈 주고 샀어. 그럼 돈 주고 쓰면 돈을 뽑아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농민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매관매직의 어떤 이 폐해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자연스럽게 삼정의 문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삼정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전정. 요거는 이제 토지와 토지세와 관련된 겁니다. 토지세. 그 다음에 이제 군정. 요건 이제 그 역과 관련된 거예요. 군역. 그 다음이 환곡. 환곡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빈민구율제도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고리대가 되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19세기는 뭐 정조 사후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이때는 거의 뭐 밀란의 시대, 이 19세기는 밀란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썩을 대로 썩은, 이제 조선 왕조 500년은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